독일과의 밀약으로 손쉽게 폴란드의 동쪽을 얻은 스탈린은 이어서 독소 불가침 조약에 따라 곧바로 발트 3국이라고 불리는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를 병합했어요. 그리고 소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핀란드까지 침공하려고 했죠. 핀란드는 1917년까지 원래 러시아의 영토였는데 러시아 내전 동안 핀란드가 독립해나가면서 설정한 국경선이 스탈린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리트비아를 차지한 지 일주일 뒤인 1938년 10월 12일에 스탈린은 핀란드 영토 안에 소련군 해군기지를 설치할 권리를 요구하고 레닌그라드로 이어지는 카렐리아 지역이라는 길쭉한 영토를 할양하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을 전달했어요. 핀란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어서 그냥 일십하고 말았죠. 핀란드가 답을 주지 않자 소련은 11월 30일에 30개 사단을 핀란드로 진격시켰어요. 매섭고 추운 겨울 핀란드에서 펼쳐지는 이른바 겨울전쟁의 시작이었죠. 이 뻔뻔한 침공행위로 소련은 12월 14일에 국제연맹에서 퇴출당하게 돼요. 이렇게 되자 이판사판이 된 소련은 핀란드에 50만 대군을 투입하는데 당시 핀란드의 총 동원 병력이 18만 명을 넘지 못했다고 하니 전력 차이가 상당했죠. 사실 군사력뿐만 아니라 두 나라는 체급 자체가 다른 나라였어요. 당시 소련의 인구는 1억 7천만 명, 핀란드의 인구는 300만 명 가량으로 전쟁을 한다면 누가 이길지 불보듯 뻔했죠. 소련과 핀란드의 국경은 1000km나 돼서 핀란드 입장에서는 방어하기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핀란드의 동쪽은 울창한 산림지대이기 때문에 부대가 진격하기 어려웠어요. 때문에 당시 소련군이 진격할 수 있었던 길은 카렐리아 지역 한 곳뿐이었죠. 이를 파악한 핀란드군은 여기에 만네르헤임선이라는 방어선을 긋고 그곳에 모든 전력을 집중했습니다. 게다가 소련군의 유일한 통로인 이곳은 좁고 길었기 때문에 폴란드군이 소련군의 진격을 늦추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심지어 당시는 12월이라 눈이 허리 높이 이상으로 쌓여 있었는데 때문에 소련군은 앞사람이 눈을 헤집고 나면 뒷사람이 따라오는 형식으로 기차놀이 하듯이 천천히 전진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소련군의 많은 병력이 횡대가 아닌 동대로 길게 늘어선 채 천천히 만네르헤임선을 뚫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병력이 길게 늘어선 상황에서 적이 옆구리를 공격하면 상당히 위험하지만 소련군은 핀란드군 역시 눈 때문에 자신들을 향해 진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그냥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자는 생각으로 무작정 길게 늘어선 채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핀란드군은 소련군의 예상과 달리 이곳에서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소련군은 큰 타격을 입었죠. 하지만 소련군은 진격하기도 바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핀란드군은 어떻게 이곳에서 맹공을 퍼부었을까요? 이렇게 눈 덮인 지형에서 핀란드인들이 맹렬한 공격을 퍼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스키부대 덕분이었죠. 몽골인들이 말을 잘 탄다면 핀란드인들은 스키를 잘 탄다고 할 만큼 스키는 핀란드의 국민 스포츠였습니다. 여기에 핀란드인들은 하얀 전투복까지 입어서 스키를 탄 핀란드군들에게 눈 덮인 지형은 그야말로 최강의 전장이었죠. 당시 핀란드군은 모티 전술이라는 게릴라전을 구사했는데 여기서 모티란 나무를 벤 뒤 나중에 가져가려고 쪼개놓은 나무 토막을 뜻하는 핀란드어입니다. 핀란드군은 전쟁에서 기기화로 중무장된 소련군을 중간중간에 기습 공격을 통해 하나하나 쳐부수는 게릴라 전술을 사용했는데 이 전술이 마치 소련군을 나무 토막처럼 쪼개는 것 같다고 하여 모티 전술이라고 불렀어요. 이에 더해 핀란드군은 소련군에 비해 보급에서도 상당한 우위를 점했는데요. 방어 입장이라 본토와 가까운 건 물론이고 술록을 이용해 눈 덮인 지형에서 효과적으로 보급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거죠. 반면 안 그래도 보급선이 길어진 소련군은 눈 덮이고 깡깡 얼어버린 땅 때문에 보급이 원활히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소련군 병사는 전쟁 내내 추위와 굶주림에 떨어야 했습니다. 소련도 한 추위 하는데 핀란드의 맹추위는 소련군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심지어 처음 겪어본 게릴라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소련군은 개멸적인 피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해가 누적돼 공격이 지지부진해지자 소련군은 결국 엄청난 양의 군사와 장비를 투자해 핀란드를 공격하기로 했어요. 사실 소련은 이미 핀란드에 너무 많은 병력과 물적 자원을 투자해 큰 손해를 본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었어요. 결국 스탈린은 자신이 핀란드군의 용맹함을 가소평가했음을 인정하고 이듬해 1월에 대규모 총공세를 펼쳤어요. 소련군의 서부전선 대부분 군사를 때려 넣은 총력전이었죠. 소련군이 이렇게 죽자고 덤벼드니 핀란드 정부는 핀란드의 작은 인구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라고 판단하고 1940년 3월 소련과 강화교섭을 하게 됩니다.
결국 소련이 전쟁 시작 전에 요구했던 사항들을 들어주는 것을 대가로 전쟁은 마무리되었죠. 하지만 겨울전쟁 시작 전부터 이 전쟁은 당연히 소련이 이겨야만 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핀란드 측 사망자는 2만 5천여 명에 불과한 반면 불군 군대는 20만 명의 군사를 잃었고 이 가운데 가반수 이상은 핀란드의 혹한으로 인해 얼어 죽었다고 해요. 이렇게 겨울전쟁을 보고 있으니 슬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전쟁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죠? 자기보다 약한 나라에 쳐들어가서 대략 큰 피해를 입는 게 자꾸 어떤 나라가 오버랩 되네요.